오늘 제 영상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집에서 아이들한테 혼자 공부하도록 해보고 싶긴 한데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되시는 분들께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12년 동안을 활용했던 자기주도 학습 방법 소개해드릴까 해요.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도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5, 6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법 아낌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메이트 최은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에서 애들 한번 혼자 공부하도록 해보고 싶긴 한데 자기학습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제 것만이라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비교해 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12년 동안을 이 방법으로 애들 셋 키웠어요. 성적으로는 크게 효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삶의 인생 태도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았는데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드리고요. 요거 먼저 그러면 일단 우선 이론으로는 여러분 자기도학습 지도사 과정도 있고 해서 아마 자격증 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를 생활 속에서 애들 데리고 할 때 적용해 보려면은 뭔가 좀 막히는 게 있죠. 마치 우리가 학원에 가서 수학 강사님이 앞에서 수학 문제 풀면은 내가 푸는 것처럼 술술 풀리지만 막상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은 막히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드리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바로 아이들 데리고 공부하는 순서 그대로를 알려드릴까 해요. 혹시 이제 집에 줄노트 있으시면 이런 줄노트 하나 준비하시고요. 문구사에서 이런 줄노트 준비한 다음에 앞장에 여러분 제가 자기관리 노트라고 써놨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바꾸셔도 돼요. 제목을 자기주도 학습 노트라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줄노트에 제목을 붙이시고 앞장에 첫 장에는 제가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풀로. 뭐냐 하면은 공부 방법 순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앉아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올바른 공부 방법을 반복적으로 할 때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의 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방법 순서를 적었는데 요거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방법 소개할까 해요. 순서 첫 번째로는요. 일단 노트에 이 노트 만드는 것도 잠깐 소개할까요? 줄에는 어떤 걸 치냐면은 날짜, 시작 시간, 그 다음에 과목 범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시간을 적고, 그 다음에 끝난 시간 적고, 남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는 만족도 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성해 놓으시고요. 앞에 아까 말한 순서는 첫 장에 이렇게 적었죠. 첫 번째로는 시작 시간 적기, 그 다음에는 공부 다짐하기, 시작 시간 적고 공부를 다짐하거나 자기 암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문제를 푼 거랑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든지 오늘 배운 공부가 두고두고 내 삶에 도움을 될 것이라든지 어떤 자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고 공부 시작한 일과 결과는 좀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도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심리학습이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섞어서 구성했고요. 세 번째로는 훑어보기를 통해서 저번에 어디까지 배웠고 다음은 어디까지 공부할지를 예상을 정하고요. 오늘 공부할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지금 훑어보기를 통해서 정한 공부할 범위를 정하고 예산 시간 정하는 게 네 번째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걸 다 했으면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집에 있는 요점 정리를 먼저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 과목도 그렇고 그걸 요점 정리를 먼저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배운 걸로 요점 정리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또 국어 지문 따로 보지 않아도 다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서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공부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른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봐주고 지켜봐 주는 게 이 자기도 학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올바른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올바른 방법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지켜봐주고 그것이 아마 자기도 학습 엄마들의 부모님들의 어떤 코칭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를 아이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 했죠? 예상 시간까지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 풀 때는
모든 문제는 가능하면 2번씩 읽게 해주세요. 애들이 그냥 한 번만 대충 봐도 답이 딱딱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고요. 키워드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요즘 문제집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좋다고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부분에 이미 밑줄이 다 쳐져 있고 별표도 되어 있고 형광색으로 펜까지 되어 있어요. 7까지. 근데 우리가 사고를 하려면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미리 다 나와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곳에 다시 줄을 친다 그래도 본인도 그 생각과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줄을 다시 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는 읽는 중간에 답이 나와도 끝까지 읽도록 한번 해주세요. 수학 문제는요. 반드시 풀이 과정을 풀이집에 있는 정도의 수준과 비슷하게 흡사하게 써야 돼요. 건너뛰거나 하면 안 되죠. 수학은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 증명 과정이 순서에 맞게 해야지 갑자기 2단원 과정 또 뛰어넘어서 답이 탁 나와버린다든지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답까지 풀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풀이집에 있는 과정과 가장 흡사하도록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연습이 됐을 때는 중고등학교 가서도 아이들은 문제 정말 잘 풀 거예요. 학원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려준다 해도 그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쟤는 수학 잘하는 애는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고 관심을 갖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몫인 거죠. 엄마가 영어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수학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으로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어주시면 돼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고요. 그리고 또 국어는 우리도 기억나시나요? 문제 풀려면 지문이 앞장 한 장 가득인데 뒤에 넘어가서 지문 다 읽고 문제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 지문 속에 답이 어디 있었는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한 5-6개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들은 한 2-3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문제의 답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읽으면서 이렇게 줄 치면은 훨씬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 시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이제 푸는데 이거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한번 아까 외웠던 요점 정리를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본다든지 그 문제집 보면 유사 문제가 있고 쌍둥이 문제도 있고 또 더 어려운 심화 과정도 있고요. 그 문제보다 더 아래 단계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모르면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지나 풀이집을 보는 거죠. 요약정리를 보고도 안 되고 유사문제 보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풀이집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해서 풀어보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돼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1학년하고 이제 3학년에 같이 공부했다면 우리 방에. 그러면은 3학년한테 물어봐서 답을 구하기도 하죠, 언니한테. 그럴 때도 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체크해서 선생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선생님께 도움 청할 때. 그리고 자기주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두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요거 팁을 알려드리면 학기 초에 선생님께 쪽지 편지 항상 하나 보냈어요. 이게 선생님, 저희 아이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모르는 문제 질문 드리면 대답 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쪽지 편지를 보내놓으면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셔요. 요즘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거. 근데 나만 믿고 오늘 그 아이한테 부담스럽지만 그건 좋은 부담이죠. 그 아이를 향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게 되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내 아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서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눈빛이 주고받을 때 우리 아이도 학습 효과가 분명히 올라갈 거고도 더 애정어린 눈빛으로 선생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움도 간접적으로 전 좋았다고 봐요. 그럼 선생님이 전 학교는 잘 찾아가지 않고 상담도 잘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로 믿고 있다는 이 분위기 때문에 참 좋은 관계로 마지막까지 내 아이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바랄 게 뭐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 아이 이뻐해지기를 다들 바라시지 않나요?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점하기 할 때 채점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또 엄마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자기답습 강의 가도 엄마들이 선생님 우리 애는 벌써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채점하는 걸 보여주면 자기는 지금 고1인데도 아직 채점 엄마가 해준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틀린 문제 다시 체크해서 아이가 수학 문제 엄마가 체크하는 동안에 영어 풀게 하고 그 다음 틀린 거 다시 알게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글쎄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대로 된 거라면은 공부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제가 져야 되죠. 자기 본인이. 그럼 책임까지 지려면은 채점하는 것까지 본인이 해야만 완결되는 거지. 문제만 풀어놓고 그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부모가 한다면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애들이 시험 기간도 엄마가 더 급해서 알고 있지 애들은 모른대요.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엄마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임박하면 또 엄마가 공부시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 이 영상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어린 학부모님들께서 보신다면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채점하는 것도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마음 편해지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틀린 답을 여러분 우리가 지우고 연필로 싹 지우고 답을 체크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뭐 빨간 펜으로 했으면 틀린 문제 정답을 고쳤구나를 알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 지우개로 지우고 도로 연필로 썼던 그대로 다시 쓰면은 이게 답을 고쳐놨는지 안 고쳤는지도 나중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사실 그대로 둬요. 틀린 답을 두고 빨간 펜으로 위에다가 올바른 정답을 적어놨을 때 다시 한번 오답 노트를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살펴보면은 저번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또 그때 답이 적어도 1번은 아닌데 틀렸다 하더라도 3번 정도는 썼어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1번으로 틀렸구나를 자꾸 되새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한 거를 각인하고 되새길 때 그 다음 실수를 더 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를 지워버리면 상처를 덮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흔적 없이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채점은 반드시 여러분 틀린 답 두고 빨간색으로 정답을 적으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선생님 그 동그라미 우리 애는 마음이 약해갖고 틀린 거는 조그맣게 긋고 맞는 건 크게 치면 어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채점을 통해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거를 다시 알았을 때 기뻐해주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도록 틀린 문제 다시 알았을 때 예쁜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대단해 이 문제 다시 알게 됐지? 그럼 된 거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는 걸 다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실수나 자기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 방법 속에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부모의 표정과 태도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채점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채점까지 끝냈다고 책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 시간 적고 공부 다짐하면서 시작했듯이 마지막에 내가 다짐하고 공부한 이 시간이 나한테 어떻게 유용했는지 공부한 내용이 생각나는지 헛된 시간이 아니었는지 되짚기 위해서 심상복습으로 학습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심상복습은 눈을 감고 앉아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하고요.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로는 끝난 시간도 이제 적지만 만족도 표시를 하게 돼요. 이 만족도 표시가 저는 가장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오늘 자기 자신한테 내릴 수 있는 평가죠. 어떻게 보면 만족도.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지 아이들이 저희 공부방에 올 때 세모를 구태여 맨날 세모를 표시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세모를만 표시하니?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너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동그라미 크게 쳐가면 엄마가 너가 뭘 잘했다고 보니까 문제도 열심히 안 풀고 공부량도 적은데 무슨 만족도 표시가 동그라미에 또 별표까지 쳤어? 야단을 맞으니까 자기는 동그라미 주고 싶어도 그 중간을 세모를 치는 거죠. 이래저래 양다리 걸치고 좀 덜 혼날 걸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문제집도 엄마들께서 답지를 찍고 보내요. 내 아이가 볼까, 그거 보고 쓸까봐 못 믿는 마음이죠. 내 아이를 내가 신뢰하지 않을 때 부모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속에 아이가 어떻게 자신을 긍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지를 주고도 아이가 안 풀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또 회초리를 들더라도 애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채점할 때 엄마들이 그 답지 찢는데 찢지 마시고 주세요. 아이한테 맡기세요. 처음에는 그동안 익숙한 것 때문에 엄마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답을 고치기도 하긴 해요. 그때 저는 그거를 눈 감아줘요. 일단 올바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습관 때문에 그게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하루아침에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서 바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 그냥 학원이나 남의 손에 바로 맡겨서 얻는 효과를 갖기보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이런 올바른 공부 방법, 태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면서 내 아이와 그 가운데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끌어주는 게 정말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공부했을 때 아이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애들도 이걸로 공부를 했지만 1, 2등 하거나 아주 공부 잘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저희 큰애는 저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렇지만 다른 점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뭐일 것 같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꼭 의논하고 물어보고 엄마가 알아서 챙겨줘야만 사는 아이들이 있고 성적으로는 월등하지 못하지만 이런 습관 속으로 공부한 아이들 중에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지가 영어가 부족하다. 근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잘 찾더라고요.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무료로 뭐 영어 캠프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신청할 줄 알고 스스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학교에서 과학 발명반 그런 교실 같은 거 열 때 한 3년 가까이를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서 발명 교실을 다녔어요. 뭐 그런 과학 같은 거 실험하는 건 원래 학원비도 좀 비싸지 않나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3년 정도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도 하고 해서 성적으로는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쌓여져 있겠죠, 몸에. 그래서 이런 선택, 그리고 이제 고2짜리 지금 고2인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고등학교를 제가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원래 옷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도 막 저는 뭐 바느질 이런 거 전혀 못하거든요. 바느질 쇠바늘로 이렇게 뜨는 거 뜨개질도 하고 옷도 뜯어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고등학교도 추천서 받고 자기가 다 그런 거 꾸며서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해서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만족스러워하고 공부 맛을 전에는 제대로 몰랐지만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몰랐는데 어릴 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던 그 방법, 습관이 지금 그것을 활용할 때가 된 것 같아. 요즘에 공부하니까 그게 너무 많은 그때 공부했던 그 방법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효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가 옳은 건지 돌아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 빨리 간 듯해도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지금 돌아가는 듯해도 그게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와 믿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아줄 때 내 아이도 그 안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 부족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하는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관계한다면 내 아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거는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못하거나 안 되는 것은 좀 덮어주고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 올려줄 때 내 아이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믿어줄 때만이. 인내심 가지고 우리 믿어주고요. 이 노트 제가 만들었던 노트 뒤에 썼던 거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유부단한 양육 태도, 무조건적인 허용,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해초리를 들더라도 애정을 느끼게 하고 존경할 만한 안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좋다고 달려들어 안길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여러분 좋으셨다면 저 오늘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소울메이트 최은경이었습니다.